안녕하세요. 같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복명 주민들은 옛것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색으로 마을 곳곳을 꾸며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폐품 활용이라는 마을의 기존 특징을 살려 업사이클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체는 청년 예술가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을 통해 그들에게 직주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1980년대 공동주거의 흔적인 공동주택, 하지만 여러 세대가 모인 장소성과 달리 이웃 간의 커뮤니티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스터 플랜의 목표인 공동체 형성을 복명동 공동주택 생활의 시작점 경일주택에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각기 다른 성격의 공간에 둘러싸여 있는 경일주택은 마을의 거점 시설로서 주민들의 거주성과 마을의 상징성을 높여줄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 병원 등 인구 밀집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지 주변 약 6m의 등고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일주택 근처가 마을 내 주요 이동 경로이지만 사이트 내부로 진입 시 보행로가 끊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분석입니다. 첫 번째, 현재는 공동체감과 근린의식 형성이 어렵습니다. 둘째, 주변 주거 문화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돌출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하자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스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가로에 대응하는 메스를 분절로써 저촉면을 증대시키고 쉼터 및 녹지 계획으로 버퍼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유 공간 및 입체 보행로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증대시켜 주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용도 변경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 일방형 이동 동선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1층 공간에 마을에 부족한 SOC 기반 시설을 공급하게 됩니다. 주거 공간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 협소한 뒷베란다 공간을 외부로 확장하여 데크와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대마다 작은 마당을 마련해주고 데크를 활용해 단지 내 이동 동선을 확장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공간 개선 사항입니다. 건물 매층 중심부 2개 세대를 통합하여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세대 간 교류가 없는 독립적인 생활 행태에서 다른 목적이 가진 사람들이 공유 공간에 모여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내부 프로그램은 각 동별 세대 구성 인원에 맞추어 배치하게 됩니다. 모형 사진입니다. 1층 가로변을 통해 활성화된 경일주택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배치 평면도입니다. 각각 동이 마을 주민들 및 입주민들의 보행 경로를 고려하여 가로에 적합하게 대응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먼저 타입 2, 3에서 4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타입 1, 1인에서 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유 문화 공간입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먼저 2층과 같이 타입 2, 타입 1 세대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유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단면도입니다. 각 동별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면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공유센터를 위치시켜 분리수거 및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같이 살리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명동 성당 앞 주차장을 공원으로 바꾸면서 그에 따라 공원과 가로에 대응하도록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대상지가 어떠한 상황인지,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대상지에서 어떠한 점들을 부각시켜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대상지에는 복명동 성당이 위치해 접근성이 좋았고, 대상지가 다른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심 위치에 있다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되는 점들을 알아보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먼저 성당 앞에 공원을 형성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가로 활성화를 계획해 보행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이었던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통해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였고, 업사이클링 공방과 그를 위한 상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세스를 세워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방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마을 곳곳에 공동체 공간이 형성되고 사람들에게 업사이클링 제품 노출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친숙하게 만드는 기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건물의 경우 주변 건물과의 조화, 가로 환경 개선, 가로 공간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붉은색 폴리브릭을 사용해 통일된 경관을 형성하고 대지로부터 1.5m를 셋백하여 가로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 건물의 경우 기존 평면도를 참고했을 때
기존 형태를 유지한 채 내부 벽과 외부 창 정도만 수선하여도 프로그램 도입에 문제가 없어 기존 형태를 유지하되 가로에 열린 창과 옥상이나 공원과 연계한 공간들을 만들어 가로 환경 개선, 가로의 연속성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획된 아트샵과 공방으로 이용될 신축 건물 인면입니다. 필로티 하부 공간을 활용한 신축 공방 건물이고 기존 주택에서 아트샵과 공방으로 용도 변경된 리모델링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로 용도 변경된 리모델링 건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저는 하나의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보다 여러 개의 건물들이 제가 계획한 공원 중심 거리 활성화 프로젝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평면도와 인면도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 공방거리, 체험 공방 등을 통해 이 거리에서 공동체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화분에서 시작한 복명 도시재생, 시민회의에 완성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기대하며 복명 리모델링 계획안 같이 살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